우리가 이 일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? 일 끝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?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죠. 여기서는 뭘 해요? 갈레트에 와인 한잔 하는 거예요. 근데 와인, 음주가 있죠. 그럼 뭐 또 있어요? 가무가 있어야죠. 가무하는 거예요. 음주 가무하는 겁니다. 압생트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기타 등등 하면서 노는 게 이 물랭들라 갈레트고. 그래서 태우와 고우는 파리에서 2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1886년 2월 말이었거든요.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뭘 쓸 필요가 없죠.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게 돼요. 편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 2년간은요, 편지 기록이 없어요. 그러니까 고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것들은 거의 추론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참고하겠어요? 고우가 다른 친구에게 보냈거나 또 여동생에게 보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고우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파리의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연도도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이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. 지금 이거는 몽마르트 언덕이죠. 고흐의 그림에는요, 몽마르트 언덕을 소재로 삼아서 그린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왜 그랬냐 그러면 그 태고와 고흐가 같이 살았던 아파트가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처음에는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어요. 처음에는 태호가 살던 조그만 집에 같이 살다가 나중에 옮겨요. 나중에 옮겨가지고 둘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옮기고 그게 몽마르트 언덕 옆에 있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. 여기가 몽마르트 언덕이죠. 지금은 성당이 있고요. 여기 옆으로 쭉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보시면 아파트먼트죠. 빈센트와 테오가 살던 아파트예요. 여기 있었어요. 여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몽마르트 언덕을 많이 그렸는데요. 그때 당시 몽마르트 언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. 지금의 몽마르트 언덕은 어때요? 요 모습이에요. 요 모습인데 그때 고흐의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죠. 그때 당시에 몽마르트 언덕에는 풍차가 3대 있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물랭글라 갈레트입니다.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은 이 모습이죠. 그 몽마르트 언덕의 옛날 그림들을 보시면은요.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작자미 이상인데요. 이거는 지금 보시면 생제르맹 레프레의 피에타입니다. 이 피에타를 보시면은요. 여기 되어 배경이 있죠.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요게 몽마르트 언덕입니다. 몽마르트 언덕. 그러면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말고요. 그럼 그 앞에 있는 성은 뭘까요? 무슨 성일까요? 예, 루브르 맞습니다. 이건 루브르고요. 지금의 루브르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을 때죠. 예루살렘, 아닙니다. 아쉽게도 루브르였습니다. 정답은 앞에 조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루브르예요. 파리예요, 파리. 당연하게 이거 골고다 언덕이니까 김정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주문한 사람이 살던 파리의 그 배경을 저 뒤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. 노트르담은 그 앞에 있는 겁니다. 요게 노트르담입니다. 요게 윤정맘님 여기 노트르담이고요. 이 뒤에 있는 게 루브르예요. 그래서 이때 당시 그림은요. 배경은 그냥 자기네 넣고 싶은 대로 막 넣어요. 예, 이때는 저 르네상스 시기 아니 바로크 시기죠. 르네상스 전후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넣는 것입니다. 아무튼 그게 지금 저 몽마르트 언덕인데요. 그 몽마르트 언덕에는 풍차가 3개 있었다 그랬죠. 그 중에 대표적인 풍차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. 이렇게 풍차, 이거 다 고흐 그림입니다. 고흐 그림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풍차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바로 물랭들라 갈라트라고 부르는 풍차죠. 물랭들라 갈라트는 이번 전시에 있는 그림입니다. 이번 전시에 온 그림인데요. 이 물랭들라 갈라트라는 이름은 물랭이의 풍차고요. 갈레트라는 것은 그래서 갈레트의 풍차라고 번역이 됐어요. 근데 이 물랭들라 갈레트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. 어떤 그림이에요? 요 그림 있죠? 르누아르의 바로 요 그림. 물랭들라 갈레트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. 근데 이 물랭들라 갈레트가 방금 보셨던 고흐의 물랭들라 갈레트예요. 아니 물랭들라 갈레트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요. 같은 풍차를 그린 것인데요. 옛날 이 노동자들은요. 하루 일을 해요. 그러면 돈으로 받지 못하고요. 밀가루도 아니에요. 밀로 받습니다.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그러면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그림이죠. 이 이삭줍기라는 그림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일을 하러 온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겠죠.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.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삭을 주워 가는 거예요. 그게 그들의 일당이에요. 그러니까 밀을 받겠죠.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겠지만 밀을 받죠. 그 밀을 가지고 뭘 해 먹겠어요. 그 빵을 무슨 뭐 우리나라처럼 뭐 밥 지어 먹을 것도 아니고 그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기 밀가루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? 물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물레를 하는 것이 물랭들라 갈레트예요. 풍차죠. 그럼 그 밀을 가지고 물랭들라 갈레트 가서 풍차에 가서 맡겨요. 그러면 밀가루를 빻아주죠. 그럼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 대가로 주는 거예요. 그러면 풍차는 그 밀가루 가지고 뭘 하겠어요? 그거 그냥 뭐 갖다 뭐 밀가루 팔 것도 아니고 그거로 빵을 만듭니다. 그 빵이 이름이 갈레트예요. 이 빵입니다. 그래서 이 갈레트를 만들어서 파는 풍차를 물랭들라 갈레트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물랭들라 갈레트에서 이걸 먹어요. 이거 빵 겁나 큽니다. 이거 먹어요.
그럼 그게 저녁 식사가 되죠. 우리가 이 일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? 일 끝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?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죠. 여기서는 뭘 해요? 갈레뜨에 와인 한잔 하는 거예요. 근데 와인, 음주가 있죠. 그럼 뭐 또 있어요? 가무가 있어야죠. 가무하는 거예요. 음주 가무하는 겁니다. 압생트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기타 등등 하면서 노는 게 이 물랭들라 갈레뜨고, 그것을 고흐가 그린 게 이러한 물랭들라 갈레뜨입니다. 앞서 보신 것도 물랭들라 갈레뜨죠. 그래서 이러한 풍차 그림을 고흐는 상당히 많이 그렸었습니다.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또 옆에도 풍차가 있죠. 여기 풍차가 있습니다. 이 풍차 색깔 보세요. 이 풍차 색깔이 참 어떤 색깔이에요? 좀 파란색이죠. 그래서 옆에 있는 풍차는 무슨 풍차냐 그러면요, 블루뱅입니다. 블루뱅. 이거는 이것도 다 이거 물랭글라 갈라뜨고요. 이 물랭글라 갈라뜨 그린 것이고요. 이 블루팽이라고 해서 약간 푸르스름하죠. 이 그림이 블루팽을 이렇게 그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그때 당시에 고흐가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있으면서 그렸던 그림들이죠.